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마이크를 샀어. 싱코 G1 2채널 이걸로 첫 영상을 찍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다 때려 부셔버리고 싶어. 테스트 영상을 60번이나 찍었어요. 그런데 잡음이 계속 들어가서 마이크를 어떻게 설정하고 세팅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스마트폰 마이크로 그냥 찍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네가 살차는 내가 정해준다. 킹카프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리스, 렌트, 자동차, 구매 뭐 이런 관련 영상을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참 별의별 소리가 다 있더라고요. 그 대부분들은 다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입니다. 왜 리스, 렌트, 할부, 일시불, 무조건 은행 대출 땡겨서 일시불로 사야 한다 등등 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걸까요? 왜냐하면 다들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가 다르고 차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매하는 방식이나 어떤 차가 어울리냐는 다 다릅니다. 제가 조금 정리해서 정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부, 리스, 수입차든 국산차든 대리점이나 전시장 가서 방문을 해서 구매를 하죠. 자동차는 뭡니까? 재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네,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소모품입니다. 우리가 사용할수록 값이 내려가고 그 재산은 가치를 잃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샀을 때 평생 이 차를 내가 죽을 때까지 들고 갈 생각은 아무도 안 하실 겁니다. 대체적으로 자동차는 소모품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첫 번째 재산이 집이다. 두 번째 재산은 자동차다. 그래서 집과 자동차로 많이 서로들을 평가하고 과시를 하시려고 하시죠. 코 만져서 죄송합니다. 가려워서요. 하지만 자동차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할 때 얼마나 적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수기를 렌탈할 때도 정수기를 200만원, 300만원 주고 직접 구매하지 않죠. 이거를 다시 팔아서 내가 쓴 지출을 환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기를 우리가 할 때도 월 2만원 내는 것도 있고 3만원 내는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2만원짜리면 충분하고 누군가에게는 얼음까지 나오는 5만원, 8만원짜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내 경제력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요. 자동차도 똑같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내가 한 달에 정수기 값을 8만원 낼 여력도 없는데 얼음 따위 없어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얼음을 너무 먹고 싶으면 매일 시원하게 먹고 싶으면 8만원 내겠죠. 정수기 푸어입니다. 정수기 푸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행하는 생활에 있어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게 충분하면 모닝 타시면 되죠. 뭐하러 비싸게 그랜저 타고 제네시스 타고 수입차 타겠습니까? 자동차는 사람마다 가치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제로 돌아가서 얼마나 적은 지출로 내가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가에 접근을 했을 때 할부나 일시불은 차값을 다 주고 취등록세 주고 보험 가입하고 자동차세 내면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고 그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드릴게요. 리스는 누가 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카푸어들이 많이 합니다. 왜? 전액 할부로 차를 사버리면 취등록세, 보험료 등등을 일시불로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리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취등록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초기 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카푸어들이 리스를 합니다. 그런데 카푸어란 건 말이죠. 무조건 리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수준 이상의 차량을 운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카푸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반떼를 한 달에 할부로 60만원 낼 여력밖에 없어. 그럼 그걸 리스, 렌트로 30만원 내는 걸로 하고 나머지 30만원을 적금을 한다든지 다른 데 사용한다면 좋은 리스 사용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한 달에 60만원 낼 수 있는 내가 할부로 하면 아반떼밖에 못 사는데 한 달에 60만원 내면서 그랜저를 타려고 하니까 그게 카푸어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리스 사용의 잘못된 예입니다. 5년 이상 타시는 분들은 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5년 이상 타신다, 10년 이상 타신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불보다 국산은 장기 렌트가 좋습니다. 할부형 렌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렌트 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도 아마 리스가 어떤 게 좋은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편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국산은 리스 절대 하지 마라. 국산 리스에 대한 홍보를 유튜브 영상에서 봤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대리점에 가면 대리점에 뭐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그 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 같은 경우에는 특판이라는 게 존재한다. 특별 판매, 전략 판매, 특가 판매.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존재합니다. 그런 게 있다 한들
국산 리스가 할부 일시불보다 좋을 수는 없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국산은 무조건 장기 렌트입니다. 이유는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요. 일단 국산을 리스하지 마라, 절대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입차 리스는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가? 댓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업사원 수당을 인정해주고 영업사원도 금융수수료로 부당한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네, 맞는 말씀입니다. E클래스 5시리즈 이런 거 하나 팔면은 딜러들 수당이 200 정도 되고, 딜러들의 재량에 따라 수당은 조금씩 다를 거고, 블라인드 인센티브도 나올 겁니다. 대략 적게 잡아도 150 이상이고, 많이 잡으면은 뭐 한 300 잡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5시리즈 E클래스가 7천만원, 8천만원대입니다. 금융수수료 1피를 집어넣으면 70만원, 80만원, 세금 떼고 50만원, 이것저것 경비 떼고 한 40만원 먹는다고 합니다. 수당을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 공식 할인이 800만원이고 내 수당이 200만원이면 할인을 얼마로 견적을 드려야 됩니까? 1000만원 드려야 됩니다. 할인 800 넣고 내 수당 200 챙기고 금융수수료 없이 하면 아무도 계약 안 하십니다. 할인으로 1000만원 넣고 금융수수료 1%, 200만원 포기하고 70만원 먹으려고, 50만원 먹으려고 해야 겨우 계약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융수수료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피라는 표현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더 편하게 얘기를 합시다. 피에서 500만원을 창출하면 할인을 1500을 넣을 수 있겠죠. 물론 나도 먹어야 되니까 1400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할인은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공식 할인 800 더하기 딜러 수당 200, 금융수수료 피를 집어넣어서 500을 창출한 다음에 400을 더 넣고 1400만원 할인이 들어간 견적을 줍니다. 고객은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를 지출하는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경험이나 지식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할인 얼마를 해준다라면 혹하시는 사장님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걸 바로잡고 싶은 겁니다. 수당을 지켜주시고 금융수수료를 먹지 마라? 그 꿈 같은 얘기입니다. 꿈 같은 얘기. 저희 에이전시나 전시장에서 현업으로 하시는 딜러분들이나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기만 하면 세상 바랄 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만 대 다 비교하고 진상 다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구매하는 게 좋은지 그걸 찾아가서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굴 붉히지 말고 앞으로 좋은 서비스 받고 좋은 인연이 되는 그런 건전한 거래를 하는 방법을 제가 전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시겠지만 전 대본 없이 막 씨불딱거리기 때문에 의아했던 부분, 제가 말 실수한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2편 영상을 만들 때 꼭 참조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라이브에 오시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제가 벌려놓은 일이 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리뷰도 하고 싶고, 구독자님들 협찬받아서 많은 자동차를 경험을 해보고 싶은 게 제 처음 목적이었는데, 또 하나의 목적은 사기꾼을 조심하자, 사기를 당하지 말자였죠.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기라는 것은 벌어져야 사기가 됩니다. 아직까지 터지지 않았을 때는 사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득이나 신용에 문제가 있다면 보증금으로 그 자격 요건을 높여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무보증을 원하신다면 무보증 심사를 먼저 해드려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무보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연금 잘 받으면서 차를 잘 타고 다음 차도 잘 타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업체들 중에 애초에 사기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잘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함부로 그들을 폄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안정성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리지 않죠. 모르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옆집 친구가 보험사를 설립을 했다고 그 친구에게 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명한 브랜드들의 금융사에서, 보험사에서 우리가 가입을 합니다. 자동차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부 다 더하면 이미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30개가 넘는 금융사들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는 쉽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믿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겠죠.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